금값이 장난 아닙니다. 뭐 천정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금값은 사상 최고, 사상 최고,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2023년 5월 4일 날 2055.7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트로이 온스당이요. 그런데 이게 사상 최고를 보십시오. 2023년 12월 1일 날 2089.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 1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072.9달러가 됐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3월 5일에는 2141달러로 사상 최고치, 3월 8일에는 2183.6달러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진짜 금값이 장난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는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가 될 때를 대비해서 금을 사는 거거든요. 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금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는 거고,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에서 금을 많이 사들이는 것도요,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지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중국은요, 어떤 미국 체제의 어떤 경제 질서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금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사실은 금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지금 금값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금값이 너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니까 경기 자체가 진짜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거든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도 문제는 문제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말입니다. 피벗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화 정책을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가. 뭐 미국도 통화 정책을 변경을 하겠다. 피벗을 하겠다. 적어도 6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통화정책을 변경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마저도 통화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통화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내려서 돈 풀고 그에 따르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뭐 미국 시장은 뭐 연착륙, 경착륙보다 무착륙이란 말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걱정이 태산입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만큼 경기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작용의 원리도 저는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금값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중국은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에서 2023년 2년 만에 14.3%가 늘어날 정도로 금을 많이 사들였어요. 2021년에 1948만 톤이었, 죄송합니다. 1948톤이었거든요. 이게 2023년에 2226.4톤까지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렸죠.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을 때 서방의 제재를 받거든요.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입니다. 금만이 나라의 재정을 지켜준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금이 있으면 나라의 재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 중국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 전역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때부터 중국은 금을 사들였습니다. 2014년에 지금 보시다시피 1100톤이에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547톤이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엄청납니다. 1900톤까지 늘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700톤을 사들였어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엄청나지요. 그리고 2019년에 1948톤으로 늘려서 3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가더니요. 2021년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2022년에 2010.51톤까지 늘렸고요. 2023년에는 2226.4톤까지 늘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늘린다는 거예요. 올 2월까지 2257톤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통일의 의지를 금으로서 나타낸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하고 금의 급등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경제 장난 아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1월에 마이너스 0.8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8로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요가 적어진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덜 산다는 이야기니까 저성장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면 보세요. 저성장의 저물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의 합리적인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도 이런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은요.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겠네. 그래, 지금 금을 사야 된다. 지금 금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자들이 금을 사는 것도 저는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금을 사고 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을 사고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금값을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중국만 또 이렇게 많이 사느냐? 그것은 꼭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104.4톤으로 여전히 선진국 중에는 꼴찌에 머물고 있지만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요. 803.6톤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확 늘어났습니다. 중국도 2226.4톤으로 늘어났고요. 러시아는 여전히 늘리고 있습니다. 2332.7톤까지 말입니다. 프랑스도 2436.9톤까지 늘렸고요.
지금 그렇게 늘려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서 챙기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탓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사상 최고치의 금값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요.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금을 사야 될까요? 지금 최고치의 금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금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 쪽에 방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어간다는 것은요. 유동성에 대한 어떤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금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많아졌다. 사실 말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중동의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확전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값의 어떤 상승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금에 대한 전문가들도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놀란다는 거예요. 놀람의 극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위험 요소가 크다는 뜻입니다. 저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금을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거다. 제가 그 말씀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게 이처럼 말입니다. 온갖 곳에 거품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그 거품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꼭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은 저는 거품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